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이만섭 기자가 본 박정희. 박정희 의장의 특명을 받고 국민의당 허정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려고 서울에 올라온 박상길은 허정과 가까운 박세경 변호사에게 중개를 부탁했다. 박 변호사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허정과 접촉해본 뒤 박 의장과의 합작은 불가라는 그쪽 입장을 전해주었다. 10월 2일 허정 후보는 군정 종식을 위해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성취되어야 한다면서 후보 사퇴를 선언, 사실상 윤보선 지지로 돌았다. 그 5일 뒤엔 옥중 출마한 송유천 후보도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 후보를 사퇴했다. 이로써 5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윤보선 대결로 압축됐다. 허정과 송유찬의 후보 사퇴 선언은 선거 유세에 청중 동원역에서 윤보선이 월등히 앞서 나간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 윤보선은 서울고등학교 교정 유세에서 약 4만 명, 대구 수성천변 유세에서 약 8만 명, 부산 역전 광장 유세에서 약 6만 명을 동원했다. 야당의 어느 후보보다도 많은 것은 물론이고 박정희 의장의 청중 동원수를 능가하는 인기였다. 10월 5일 서울 남산 유세에서 윤보선이 약 15만 명의 청중을 모은 날, 박정희는 대전 유세에서 약 4만 명을 모았다. 박정희가 제기한 가식적 민주주의자 대 민족적 민주주의자란 이념 논쟁보다는 윤보선 후보 측에서 제기한 군정 종식, 거물 간첩 황태성과 박 의장의 연루, 박 의장 및 공화당의 용공성 의혹이 훨씬 쉽게 국민들의 가슴과 뇌리를 자극했다. 선거 유세 전에 주도권을 윤보선 후보가 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언론의 공정보도였다. 텔레비전 방송이 없던 시대에 언론을 주도하던 신문들은 야권 후보들에게 더 많은 지면을 배분, 박 의장이 수세로 보일 정도였다. 10월 9일 윤보선은 안동 유세에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 민주공화당은 공산당 돈을 가지고 공산당 간첩이 와서 공산당식으로 조직한 정당이다. 북괴 무역부상 황태성이 20만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김종필 씨가 그를 조선 호텔에 모셔다가 서울의 밀봉 교육 장소를 5군데나 만들어 놓고 공산당식으로 점조직을 했다. 이 안동 발언은 사실 검증 없이 주요 신문의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갔다. 한 중앙지는 공화당은 공산당 자금으로 조직이라는 제목을 일면 머리에 크게 뽑았다. 윤보선은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황태성이 공화당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는데 그러한 사건쯤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언론조차 군정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사를 함부로 쓸 수 없었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수 있는 자유도 없었을 때였다. 황태성이 1962년에 공화당 사전조직에 관여했다는 소문은 당시부터 떠돌았으나 확인된 적은 없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보선의 논리구조는 소문을 사실로 단정한 다음 군사정권이니 그런 엄청난 사실을 덮어버렸다는 결론을 내리는 식이었다. 이런 논리의 비약은 그가 집권자였다면 용공조작이라 불릴 만한 사실 왜곡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공산당과 인연을 끊고 반공을 내걸고 있는 박 후보에게 그 비난은 걸맞지 않았다. 게다가 윤 후보가 상대를 공산당이다 라고 비난하는 그 방식이 국민들에게 어두운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했다. 해방 후 미군 군정 시절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반대 세력을 탄압할 때 모두 공산당이라고 날조한 뒤 숙청시켰다. 윤 후보의 발언에서 만약 정권을 잡으면 반대파를 공산당으로 몰아서 제거하는 과거의 공포정치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공포감을 가졌던 것이다. 박정희는 윤보선 후보의 사상공세에 대해서 마치 용공조작의 희생자처럼 말했다. 싸우다 힘이 부족하면 빨갱이라는 모략을 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다. 과거 한민당이 이따위 수법을 썼는데 오늘에 와서도 야당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면 과거는 여당이 야당을 잡았는데 지금은 야당이 여당을 잡으려 하고 있다. 박정희는 10월 9일 부산 공설운동장 유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방 사단장도 하고 야전군 참모장도 했다. 내가 빨갱이였다면 사단을 끌고 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런 위험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윤 후보는 왜 대통령직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를 비호했나?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역공으로 나왔다. 근친자의 사상 문제로 결백한 사람의 출세를 막고 있는 연좌제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윤보선 후보의 사상 공세에 그렇게 대응한 데는 박정희가 읽은 민심과 윤보선의 그것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에 대한 용공 의혹을 제기하는 윤보선의 공격 내용을 축소 보도하도록 언론계에 작용하려는 측근들을 제지하면서 그거 더 크게 내라고 해 라고 했다. 사상 문제로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생還한 박정희는 좌익 전력자인 단체인 보도연맹에 소속됐다고 해서 6.25 개전 초기에 억울하게 학살된 사람들이 많은 경상도, 전라도 지역 민심을 정확히 읽었다고 평가된다. 5.16 혁명 직후 동아일보 정치부 이만섭 기자는 윤보선 대통령의 민정이양 촉구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육군 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2달 후 석방되어 다시 최고회의를 출입하는 기자가 됐지만 혁명정부에 대한 감정은 좋을 리가 없었다. 이듬해인 1962년 10월 10일 박 의장의 울릉도 시찰 때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1박 2일을 함께 지낸 뒤 이만섭 기자는 박정희란 인물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인식으로 박정희를 본 것이 그 이전의 제 시각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대구사범 출신의 선생님이라는 느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른은 만날수록 자립경제, 자주 국방에 대한 집념과 강한 민족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정치부 기자로서 살펴본 박정희, 윤보선 두 사람의 인상을 이렇게 회고했다. 윤보선 씨는 온화한 인상에 점잖은 분이었죠. 그러나 귀족 출신이라 그런지 서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박정희 씨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민의 아픔을 느끼던 분이셨죠. 윤보선 씨 댁에 가면 윤 씨는 화려한 비단 보류가 깔린 방 가운데 의자를 두고 거기 앉아 기자를 만났습니다. 집도 궁궐 같은 저택이었고 박정희 후보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구식 건물인 의장 공간부터 달랐고 찾아가면 소탈하게 만나주는 것이 우선 서민의 냄새가 몸에 밴분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윤보선 씨에게는 없는 불타는 정열이 박정희 씨에게는 있었습니다. 큰 차이였어요. 이만섭은 이런 차이점들이 객관적 위치에 머물러야 할 기자의 마음을 흔들게 한 원인이라고 했다. 마음이 자꾸 박정희 씨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맡아 4년이나 8년 정도만 하면 이 나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 윤보선 씨를 취재해 기사를 쓰려면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 팬이 기울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자로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 언론을 모독하는 느낌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만섭 기자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박 의장 쪽에 들어가서 돕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1963년 추석 다음 날인 10월 3일 이만섭 기자는 서울 장충동 의장 공관으로 박 의장을 찾아가 말했다. 의장님, 제가 동아일보 그만두고 의장님을 돕겠습니다. 너무 고맙소. 너무 고맙소. 이만섭의 표현으로는 박 의장이 100만 원군을 얻은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의장님, 저는 구 정치인들처럼 무슨 감투나 돈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박정희 의장을 지지하는가 그 이유를 대중들에게 밝힐 기회만 주십시오. 후보 지시 연설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박정희는 즉시 이유락 공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유세반에 동아일보 이만섭 씨를 넣을 테니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만섭 기자는 동아일보에 사표를 제출한 뒤 자신의 연고지인 대구 유세장에서부터 끝까지 박정희 후보와 선거 유세를 함께했다. 이만섭은 박정희 후보 유세 연설문의 경우
원고는 없었고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침식을 같이 했던 이우락 실장과 내가 메모 형식으로 써올리면 박 의장은 이것을 연설에서 거론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이종식은 박 후보는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약간 딱딱해서 공화당에서는 선동적인 연설을 잘하는 이들을 찬조연사로 내세우고 있었다 라고 회고했다. 이만섭 고문은 박 의장은 군생활을 오래 한 덕분인지 원고 없이도 연설을 잘했죠. 웅변은 아니더라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대중들을 들었다가 놨다 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유세 지역이 바뀌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연설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두 번째 지방 유세는 10월 6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열렸다. 연단에 앉아있던 박정희는 인산인해를 이룬 청중들을 보면서 초조한 듯 이만섭에게 오늘 잘해야 돼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이호상의 사회로 시작되는 이날 유세에서 첫 연사로 연단에 올라선 이만섭은 공격적인 연설을 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가난한 서민 출신이어야 하고 또 이 앞에 앉아있는 구두닦이 소년,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할 수 있고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윤보선 씨는 사람은 좋지만 한여름에도 세무장갑을 끼고 농민들과 악수를 하는 귀족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가난에서 구하겠습니까? 이 연설에 청중들은 열광했다고 한다. 이만섭이 연설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자 박정희 후보는 야 대웅변가야 라며 담배 한 대를 권했다. 박 의장과 이만섭이 담배 피우는 장면을 청중 속에서 목격한 이 씨의 아버지 이덕상 옹은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국가원수와 단상에서 어떻게 맞담배질이냐 라며 호되게 나무랐다고 한다.